오늘 저희가 아주 저는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인재 박사님. 요 책을 지난 4월 20일까지 금융통화위원회를 하십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의 대가시고 금융전문가시고 그러면서 또한 영국 대사하고 미국 대사를 같이 보내신 분입니다. 외교 전문가. 저는 이분을 근래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바로 이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피자국적하고 또 글로벌한 차원, 역사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정치를 제시해주는 경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경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만 이분은 바로 며칠 전에 중앙일보 관람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냥 돌린 듯 있을 수는 없다. 권력 구조를 바꾸고 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마음 중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인재 박사께서 끊임없이 한국의 미래, 한국 경제 미래, 한국 사회와 정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제 은퇴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만나고 산에 가고 막걸리 마시고 엊그저께도 우리 전희철 박사하고 이 야생 단지를 걸었습니다. 이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피그코리아 상태야.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우리가 최고의 정점에서 이제 내려갈 길만 나오는 데 대한 걱정. 우리가 그 세계 10대 경제 기관에서는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그 한국은 중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다 좀 규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13위로 떨어지고 지금 14위로 가고 앞으로 15, 16위로 내려갈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국가 소멸의 위기가 앞으로 닥칠 거예요. 안보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 각종 미사일, 핵잠수함 개발한다. 온갖 이런 위협을 하고 국내 정치는 그냥 단순한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로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인 경제. 우리 경제가 요즘 좀 나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다. 한국은행이 금년도 경제 성장률 2.1%, 정부에서는 2.2%였는데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을 전체적으로 2.7%, 안 돼도 2.5%까지는 높여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내수가 있고 있지만 수출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수출이 뭐가 수출이냐? 반도체 수출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20% 가까이. 물론 반도체가 아주 형편없을 정도로. 근데 과연 우리가 반도체 강국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위기의식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이 여러 특강에서 인사 말씀을 드릴 때마다 벌써 2년 전부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서 미중 갈등으로 반도체 전쟁,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최대 피해자가 우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300조, 또 SK하이닉스에서 180조, 한 10여 년을 거쳐서.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10년 후에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삼성이 텍사스 테일러시 최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을 하는데 여기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불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그 반도체 법, 칩스법 이걸로 지금까지 R&D 포함해서 527억 불을 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인텔한테 190억 불, 또 이제 마이크론한테 61억 불. 근데 그 TSMC한테 66억 불. 엄청난 투자를 해가면서 2028년에는 미국이 반도체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의지도 나타냈고 예측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반도체 점유량이 31%인데 미국이 이 2032년 되면 28, 10년 후에는 세계 첨단 칩의 28%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지금은 31%인 우리나라 점유율이 9%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과연 여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번 구마모토에 TSMC가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데 2년 만에 끝난 겁니다. 공장 2개 짓는데 일본 정부가 총 공사비의 반 10조를 댄다고 해요. 반도체 전쟁이라는 건 현금 갖다 쏟아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도체 끌고 제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도 되지도 않고 있지만 우리 세제 혜택도 전부 다 금리 대출 봐주는 거. 그 세제 혜택도 중소기업한테 25%, 대기업한테는 15%. 그나마 일본인데 금년도 일본이 아직 대책이 없어요. 이래갖고 우리가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헬로시티에 삼성이 170억인가요? 170억 불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 400억 불입니다. 그동안은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10나노 이하에, 그러니까 10나노보다 더 숫자 많은 것만, 그 이하는 10나노보다 숫자 낮은 거, 2나노, 3나노, 4나노, 이런 거를 우리나라 밖에서 생산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2026년에 텍사스 테일러의 삼성 반도체에서 2나노짜리를 거기서 생산합니다. TSMC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이 다 나간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현금 지원에 복해서 간다고 그러지만 다른 면에서는 아예 잘 됐다 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규제가 많습니다. 요번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고 그러는데 여주시에서 우리 물 안 내준다고 그래서 그걸로 2년을 끌었어요. 지금은 또 전력 발전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경기도 입사할 때 파주 LCD 공장. 제가 2002년 6월 1일인가 7월 1일에 취임을 했는데 2003년 2월에 파주 LCD 공장 MOU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2004년 2월에 기공식을 하고 2005년 7월인가에 완공을 했습니다. 2005년 9월인가에 LCD 7세대 생산을 생산을 했고 그 다음 2006년 4월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완공하고 생산하고 나서 대량 생산한 뒤에 MOU 체결하고 3년 2달인가 했어요.
근데 그때 어땠는지 아시죠? 묘지 450기를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갖고 담당 공무원이 그 겨우시는 데 다 그걸 해결했습니다. 이제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한겨울인데 5,000평을 발굴해야 되는데요. 키리오무고의 그 임리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거를 5,000평을 비닐 텐트를 쳐갖고 온풍기를 돌려서 땅을 녹여놓은 것이. 근데 오히려 잘 된 게 한겨울에 전국의 문화재 발굴 그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그냥 겨울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안에 그 완공을 하고 양산에 들어가고 준공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근데 그게 제가 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하고 파주시 공무원들이 하고 그 뭐 도시공사 이런 사람들이 하고 공무원들 공직자를 범죄 인출 절대 안 됩니다. 사기로 해줘야 돼요. 고래도 춘천하면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지금 부족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우리한테 지금 뭐 여러 가지 인구 감소의 위기, 반도체 위기, 민주주의 위기 있고 그러지만 우선은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지도자가 앞장서고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고 이런 열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중앙일보에서만 올라오셨습니다. 대통령한테 이렇게 공개서 합니다. 뭐 결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그 국민들의 열정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가 그게 걱정입니다. 왜?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전에는 돈 갚고 야당 그때 회유하고 협박도 하고 중앙정보부에 데려다가 이제 공도 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민주화된 이후에는 국회 권한이 커지고 지금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국회에서 예산을 새로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헌법상. 근데 안 되니까 준법적 법률만. 국회가 지금 그 다수당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예산이고 뭐고 다 이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원래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국회하고 공정국회 야당하고 권력을 같이 가져요. 그렇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벌써부터 대통령의 탄핵까지 국회에서 야당에서 거론되고 있고 정말 우리가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 사우스 코리아스 이코노믹 미러클 오버 그 남한 한국의 경제적인 기적은 이제 끝났는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경쟁력이 OECD 37개국 중에서 꼴찌에서 5번째. 인구는 2050년이면 지금 인구의 35%가 준다. 생산 능력이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저출산 대응 기획부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선 당장 여야가 합의하고 또 정신을 통합하고 야당에게 줄 건 주고 이러한 권력 구조의 개편이 전시 필요한 겁니다. 그게 조윤재 박사께서 말씀하신 그가 구조적인 개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참 전부터 7공화국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대통령제에서 여야의 갈등 싸움만 갖고서 도저히 안 되니 서로 여야 양당 구조만 갖고 하니까 다당제도에서 양합정치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다른 소수 의견들을 정치권에 받아들이는
이러한 정치 구조 개편한다. 이런 거였는데, 여하튼, 오늘 조윤재 박사로부터, 조윤재 박사님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우리 사회, 우리 정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윤재 박사님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시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학교하시고, IMF 월드뱅크에서 경제 분석가로 활동을 하시고, 조지 대학교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고, 귀국해서 서강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하시고, 그리고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국제대학원 권장하시고, 국민통화에 워낙 지난 정부 인사 때 국민통합위원장 한국의 현대 아주 가장 유망한 후보로 올랐었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이제 지난달에 모든 것을 끝내시고 지금 조용히 저술을 활동하시는 이분은 그냥 단순히 저술 활동을 하실 분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그동안에 몇 분 오신 분이 있는데, 백금산 위원장 오셨나? 여기 공대문에 백금산 위원장 오셨고, 또 황선건 60만세 유력회 회장 박홍기 위원장 아까 들어오신 거. 예. 이동관이요? 네, 이동관이요. 그래. 또 다른 분들 같은. 자, 우리 조윤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